자, 그럼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 방송에서 중국이 연착륙했을 때와 경착륙했을 때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주로 이제 연착륙을 좀 전제로 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경착륙하는 경우를 대비한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중국이 현재 그동안 계속 이야기가 돼 왔던 거는 뭐 GDP 200%가 넘는 그 기업 부채 문제라든가 뭐 부동산의 뭐 이런저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이게 코로나 19가 이제 터진 거죠. 현재 중국의 상황,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중국의 큰 문제는 현재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게 문제고요. 부채 문제도 이제 원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컸었죠.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문제들이 이제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국이 쓸 수 있는 정책은 그 뭐 금리를 낮추고 지준율을 낮추고 이런 돈을 푸는 정책밖에 없는데, 실제로 GDP가 올라가려면 공장이 잘 돌아가고 수출이나 아니면 수입을 통해 가지고 그 내수를 살리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 현재는 그런 것들이 안 좋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 경착륙 시나리오에서는 그 연착륙을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거는 그 중국 상황이 그 미중무역 합의가 어느 정도 되면서 그 올해는 그 트럼프의 이제 재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역 전쟁 같은 경우가 커지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상황을 전제로 해가지고 연착륙 상황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경착륙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큰데요. 경착륙은 지금 모든 상황들, 그러니까 부채 문제라든가 뭐 공장이 안 돌아가는 문제, 그리고 그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내수도 안 좋아지는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게 되면 경착륙으로 갈 수 있는데, 경착륙으로 가게 되면 실제로는 그 투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착륙으로 가게 되면 중국의 내수주 같은 경우를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돈 벌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경착륙으로 가게 되면 돈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어떤 게 위험해지냐면, 한국의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증권사 이런 쪽이 그 중국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한 5천만 원 이하까지는 그 내가 이제 그 예금자 보호가 되는데 그런 상황까지도 염려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중국의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아예 부도 그렇죠. 그냥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거기에 위탁했거나 투자한 자산들이 다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이제까지는 중국의 어떤 경제 위기 상황이 닥치면 그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서 중국에 아주 싸게 들어가서 투자해서 다시 회복됐을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논리가 많았잖아요. 이게 그럼 먹히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중국이 어려워지면 그런 상황이 먹히지 않고 이제 공황까지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그런 공황이, 그럼 이제 지금 경착륙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책에서 언급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1번인가요? 두 가지를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한 가지입니다. 그건 빼고. 그러면 중국에 어떤 그런 공황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사실 중국에 그런 공황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는 전 세계가 다 그 상황이라는 얘기죠. 아니죠.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중국하고 가까운 나라들, 그런 나라들만 굉장히 위험해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제 수입하는 게 그렇게 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은 그 약간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괜찮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디커플링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 인접 국가와의 차이가 있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서플라이 체인들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 쪽으로 많이 변경되고 있는데, 갑자기 오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서플라이 체인이 100% 먹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애플 공장도 인도 쪽으로 옮기긴 했지만 실제로 그 중국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수 소비 쪽에 굉장히 많이 그 애플의 이제 폰이라든가 아니면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기업들, 중국하고 이제 커넥션이 굉장히 큰 기업들은 이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이제 기업, 그 나라들, 그러니까 한국이라든가 이렇게 반도체라든가 이런 중간재를 수출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는 그런 나라들도 이제 같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서플라이 체인을 옮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동남아 국가라든가 아니면 그 인도라든가 이런 국가들로 이제 옮기면 되기 때문에 그 미국은 아주 크게 위험해진다기보다는
중국이나 아니면 중국 인접 국가들 그런 국가들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미국은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크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중국의 경착륙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징후로는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시나요? 징후는 뭐 일단은 경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그 우리나라 IMF 위기 당시에도 보면은 경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석유화학 단지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국 같은 경우 그 이제 달러가 굉장히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달러를 바로 확보할 수 있는 자산 자체가 뭐냐면 그게 이제 그 경유입니다. 경유나 아니면 휘발유 이런 그 가솔린 쪽인데 그게 그 유가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게 중국이 굉장히 위험해졌다.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바로 달러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원유 시장에 중국 물량이 네.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그렇죠. 생기면 그런 상황이 이제 선제적으로 일어나죠. 그런 상황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급등을 하겠죠. 예. 그래서 뭐 한국 같은 경우도 보면 그 IMF 위기 시절에 한 700원 하다가 이제 2,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현재 이제 7위안 정도로 봤을 때 7위안이 뭐 심지어는 12위안 아니면 진짜 3배까지 21위안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예. 급격하게. 예.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어떤 결과들이 발생이 되는 건가요? 중국이 만약 그런 어떤 공황 상태에 빠지면 일단은 그 자국이 망하면 그 주식 시장은 70%까지 빠집니다. 한국도 70%까지 빠졌고요. 예. IMF 때요? 예, IMF 때 70%까지 빠졌고 뭐 인접 국가들도 한국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근데 뭐 미국은 전혀 뭐 하루 이틀 정도 빠지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예. 그 보통 지금 뭐 그걸 뭐라 그러죠? 지금 이제 글로벌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어려워지면 미국이나 유럽도 분명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까지 나온 이야기들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 쪽이니까 공급 사이드는 이제 바꿀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제일 위험해지는 게 미국이 어려워지는 게 위험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미국은 항상 이제 GDP 같은 경우는 미국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소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원래는 이제 일본 그리고 유럽 같은 이제 선진국들인데 그 이런 국가들도 항상 GDP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항상 플러스예요. 그 마이너스 난 적이 거의 없고 동아시아나 이런 국가들도 전부 그 항상 플러스였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난 적이 IMF 위기 때 빼놓고는 없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그래서 소비 사이드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절대 대체할 수가 없고 현재는 공급 사이드 쪽에서 엄청난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가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그 금융위기 때 그 굉장히 어려워졌어야 정상인데 만약에 공산주의 국가에서 어려워지게 되면 실업이 대규모로 발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폭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뭐 공산당 같은 경우는 그 정권 교체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내수를 엄청나게 키웠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그 풀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부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게 일어났냐면 그 공급 사이드 쪽에서 엄청난 공급 과잉이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뭐 철강 가격이라든가 이런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리고 중국은 그런 철강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손해가 나는 것들을 국가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그런 기업들 많이 키웠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낮은 금리로 해서 좀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상태예요. 그런 상태고 그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공급이 과잉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만약에 경착륙이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워진다면 어느 정도 공급 사이드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도 굉장한 지금 현재 그 공급 과잉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은 그 중국이 오히려 그 좀 무너지면서 공급 과잉을 해소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 중국이 만약에 그런 경제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물론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면서 중간재를 수출하면서 이렇게 미국으로 가니까 한국에게도 일시적으로 타격은 있겠으나 우리 모든 산업이 중국과 경쟁 관계잖아요.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기회가 될 수는 있는데 일단은 먼저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시작을 하겠죠. 일단은 위기가 먼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베트남 쪽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나라 쪽, 인도나 이런 쪽으로 서플라이 체인이 옮겨갔으면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중간재를 통해 가지고 그 완제품을 만드는 시장을 다시 찾으면 되거든요. 그 소비 시장은 절대 미국 시장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 시장은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이 그 미국이 이제 무역 전쟁을 하는 이유도 서플라이 체인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역 전쟁을 한 거고요. 앞으로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거고 그러면 공급 사이드는 계속해서 동남아 국가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때는 많이 옮겨간 상태에서는 중국이 망하더라도 그러니까 공급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그 다른 쪽으로 전부 공급 그 서플라이 체인이 옮겨갔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은데 지금 갑자기 무너지게 되면 지금은 어느 정도는 이제 타격을 받게 되죠. 한국이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는 경우고 나중에 그 중국이 어느 정도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그 한국도 크게 무너지는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빠지다가 다시 좋아지는 상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면 저자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 공황 상태가 발생이 됐을 때, 그래서 중국 시장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그의 여파로 미국 시장도 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겠죠.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중국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예. 보시는 건가요? 예. 네. 맞습니다.